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이가 안 좋아서 치과를 갔는데 치과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약까지 했다가 문 앞에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치과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치과 의사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부터도 그렇고 PD님만 그런 게 아니고 치과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치과를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치과를 다른 병원에 비해 유독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저기 아픈 일도 많고 뭐 병원 많이 가잖아요.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근데 나는 유독 치과가 제일 무섭다.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정형외과보다 무섭다 그러고 의사분들 중에는 산부인과보다 무섭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유가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 개인적 의견이 뭐냐면 첫 번째로 치과 진료를 할 때는 내 입속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환자분들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방접종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바늘이 치과에서 맞는 마취 바늘보다 훨씬 두껍고 아프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은 언제 주사 바늘이 들어오겠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치과 마취 주사보다는 거부감이 덜 하신 것 같아요. 치과는 뭐라는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이 좀 더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예요. 치과에서 나는 그 윙 기계 돌아가는 소리 아시죠? 그런 소리들이 아예 안 들린다고 생각하면 좀 공포감이 덜할 것 같아요. 사람이 눈을 가리게 되면 귀가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입안에 있는 치아나 잇몸, 혀 이런 구강 조직들이 우리 몸의 다른 부분보다 좀 더 예민해요. 그래서 미세한 것도 잘 느끼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춥다 덥다 이렇게 느끼는 것보다 입안에 뭔가를 먹었을 때 까끌거린다, 시리다, 시큰하다 이런 게 훨씬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입안에 있는 혀랑 이 씹는 근육들이 굉장히 힘이 세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입안을 뭐 누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참고 있어야 하고 또 치료하는 동안에는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자세도 힘들고 치료하는 환경 자체가 환자분들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치과 치료는 내 입속을 못 보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데다가 예민한 곳을 막 제끼고 당기고 뭐 입을 벌리는 상태로 오래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힘든 과정이 의식하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감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 상상도 되고요. 보통 우리 건강검진 내시경이나 성형외과 시술 같은 거 받을 때 보면 수면으로 하잖아요. 자면서 하잖아요. 수면 마취라고 하죠. 근데 치과는 수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진료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임플란트나 사랑니 발치 같은 것들도 다 수술이잖아요. 저희가 절개하고 당기고 꿰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치료들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게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무서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요즘 치과 의사분들도 환자분들 안 무섭게 치료해드리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치과가 언제까지 무서운 곳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치과 공포증 있으신 분들을 위한 필살기가 생겼어요. 치과 의사들이 연구한 것이 환자분들이 그런 공포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수면 마취를 합니다.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하는데 성형외과 시술 받으실 때 뭐 내과에서 내시경 받으실 때 보면 자고 일어나면 끝나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방식의 수면 마취를 치과에도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소아치과에서도 쓰는 안전한 약물로 가볍게 재워드린 다음에 환자분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치료하는 방식인데요. 임플란트 수술이나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우신 분들이나 치료할 게 많으신 분들은 수면으로 비교적 좀 더 쉽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죠. 제가 개원을 하고 나서는 저희 어머니도 치료를 해드렸는데 아마 치료받는 게 좀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대뜸 저한테 치과 치료는 왜 이렇게 무섭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드렸는데 하나도 안 무서우셨다고 정말 만족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치과 갈 때마다 모든 치료 과정을 수면에만 의지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치과가 무서운 이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서운 소리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환자분들이 대비할 수 있게 미리 알려드리면 훨씬 나아요. 예를 들면 치과에 이렇게 누워서 포를 덮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안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게 나오거나 치료하는 윙 소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크게 들리거나 이러시면 놀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람 불기 전에 바람 나옵니다 말씀드리고요. 무서워하시는 윙 하는 치과 소리가 날 때도 이제 윙 소리 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마취할 때도 자 약간 느낌 날 겁니다. 준비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면 아무래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갑자기 놀라거나 그런 무서운 공포감이 좀 덜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원장님 말씀대로 공포영화 같은 데서 귀신 같은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 미리 알려주면 좀 덜 무서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뭐 갑자기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치과가 무서운 이유와 해결책이 다 공포영화 속에 있네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수면 아니면 치료 절대 못하겠다고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수면 없이도 치과 치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저희 치과 의사들도 어디 가서 직업을 말하면은 치과도 무섭다 이런 얘기 항상 듣고, 특히 아이들 만나서 치과 삼촌이라고 하면 아주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게 좀 억울한 측면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을 공포증을 극복하게 도와드리고 치료를 잘해드리면 거기서 보람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치과 무섭다고 치료 자꾸 미루지 마시고, 치과 치료는 빨리 받으실수록 안 아프고 간단하게 끝납니다.